5천원으로 70억 원의 대박 주인공이 된 한 직장인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052회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근황이나 당첨 후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은 이미 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궁금해하지 않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한 분들 중에는 진짜일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첨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직접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첨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1등에 3번, 3등에 2번, 총 5주를 수동번호로 구입하여 당첨금 약 7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동번호로 당첨되었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의외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경우에도 로또는 거의 사지 않다가 정말 우연히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거죠. 물론 로또라는 건 원래 기대보다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저는 특히 더 무심하게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땐 정말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당첨금이 세전으로는 약 70억 원 정도였고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지급액은 약 47억 4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까지의 제 삶은 정말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었습니다. 월급 받아 생활하고 종종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고민하던 그런 흔한 30대 가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린 적도 뭔가 큰 도전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성실하고 조용한 스타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저 스스로도 그렇게 평범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로또 1등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첨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로또 번호를 확인하던 중 첫 줄에서 6개 번호가 일치하는 걸 봤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번호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그 다음 줄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당첨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숨이 가빠질 정도로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현실감이 없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된다는 건 상상 이상의 충격이거든요. 당첨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고민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였습니다.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말할 수는 없었고 특히 직장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소문이 나서 인간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괜한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가족과 극소수의 친한 친구 외에는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고 저도 점차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일부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로또 1등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라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예이면서도 아니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달라지고 돈 걱정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예전과 같은 취향, 같은 습관,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돈 때문에 저 자신이 바뀌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크든 작든 삶에 생기는 변화는 인간관계, 생각,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언론에 나오는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되고도 모든 돈을 잃었다거나 가족과 절연했다거나 도박과 사기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인지 로또 당첨이 인생 파멸이라는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평범하게 당첨되어 소중하게 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제가 로또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엔 로또를 사는 횟수도 극히 적었고 이번처럼 친구 따라 즉흥적으로 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보채서 마지못해 사게 된 복권이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 친구들에게도 저는 당연히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했고 인간적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오래오래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당첨이 단순한 운이 아닌 우연 속의 인연과 순간의 선택이 만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인생의 두 번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간접적인 희망과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작 의혹 및 세금 관련 이야기.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그거 진짜 맞아요? 조작 아니에요? 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직접 만난 사람들도 에이, 무슨 로또 1등이 진짜로 걸려? 하고 반신반의하는 눈빛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로또를 사기 전에는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이거 내부에서 번호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왜 생방송으로 추첨 안 하지? 믿을 수 있어?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첨되기 전까지의 저는 철저한 로또 회의론자였습니다. 평소에도 로또는 거의 사지 않았고 가끔 누군가랑 같이 편의점에 들렀을 때 기분 삼아 한번 사는 정도였어요. 로또에 기대를 걸고 산다기보다는 그날 하루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작은 소비였던 셈이죠. 그런데 그런 제가 친구 따라 어쩔 수 없이 간 김에 샀던 로또가 1등 3개, 3등 2개, 총 5줄 모두 당첨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 당연히 주위 사람들 반응도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진짜냐? 그거 혹시 아는 사람 통해서 받은 번호 아니야? 동행 복권 쪽에 아는 사람 있어? 등 정말 다양한 추측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또 당첨과 관련해 어떠한 연줄도, 정보도, 배경도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로또 번호도 제가 직접 수동으로 기입했으며 어디서 도움을 받은 것도 전략적으로 조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농협 본사에 처음 가봤고 VIP실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공간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고급스럽고 격식 있는 절차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조작을 의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운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일확천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때문입니다. 워낙 세상에 진짜 행운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1등에 당첨됐다는 말은 현실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사람 간의 신뢰가 약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공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기에는 어떤 일이든 배경이 있겠지. 저건 분명 뭔가 있다는 식의 시선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자랑하거나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고 나 당첨됐다 고 떠벌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한마디가 제 일상과 인간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기에 당첨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야?
라는 반응을 수도 없이 마주했죠. 그리고 또 하나, 당첨자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세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70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숫자 자체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당첨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정확한 수령 금액을 확인하고 나니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간 걸 보고 조금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당첨금 약 70억 원 중 실지 금액은 약 47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략 30% 정도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빠져나간 건데요. 말로만 들을 땐 그래, 원래 세금 내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 통장에서 세금으로 사라지는 금액을 보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1억 원만 세금으로 내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텐데 20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외국은 로또 당첨금에 세금 안 뗀다더라,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떼가냐, 세금에 세금을 물리는 거 아니냐라며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는 게 어딘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문득문득 이 세금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건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당첨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 세금의 일부라도 사회복지나 서민 지원 등에 직접 쓰인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면 기꺼이 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국가가 가져간다는 느낌이 강하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또 당첨금에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내던 종합소득세와도 별개이기 때문에 고액 당첨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체감적으로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당첨금에는 지방소득세까지 붙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한 번 받는 것인데 각종 세목으로 나눠서 세금을 반복적으로 내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 체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만 원 당첨도 어려운 로또에서 47억을 손에 넣었다는 건 그 자체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세금이 아깝긴 해도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가족의 삶을 바꾸었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까지 내야 진짜 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끝없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 의혹, 질투 어린 시선, 과도한 세금, 불신, 심지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불안보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게 쏟아지는 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분히 대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당첨 계기와 꿈 사주 이야기.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가 예지몽을 꾼 거 아니에요? 또는 꿈에 돼지 나왔나요? 조상님이 알려주신 건가요? 같은 말들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워낙 그런 썰들이 많이 돌아서일까요? 당첨자들이 등장하면 마치 신비로운 존재처럼 여기고 운명의 계시나 특별한 사연이 꼭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첨 직전은 물론이고 그 전으로도 특별한 꿈이나 징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꿈을 잘 꾸는 편이 아니고 꿈을 꿔도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로또 사기 전날 잠자기 전에 좋은 꿈 꾸고 싶다며 복권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의식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당첨은 그런 운명적인 예감이나 초자연적 느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말 현실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고향에 내려가기로 한 계획이 있었고 몇 달 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오랜만에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자고 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쯤 만나 식사도 하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자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나 오늘 로또 못 샀다. 같이 좀 가자. 오늘 날짜가 느낌 있어. 사실 저는 그때까지 로또에 큰 관심도 없었고 평소에도 복권을 일부러 사러 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마트나 편의점에 들렀을 때, 아, 오늘 로또 사는 날이구나 싶으면 기분 삼아 사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로또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계속 졸랐고, 저도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금을 안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복권 판매점에서 마침 지갑엔 현금이 없어서 친구한테 야, 나 5천 원만 줘봐. 나도 그냥 하나 사볼게.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도 흔쾌히 줬고 그렇게 전 즉흥적으로 수동번호 5줄을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번호는 거창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 좋아하던 숫자들, 제 생일과 가족의 생일, 그리고 그날 갑자기 떠오른 숫자들을 섞어서 적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입니다. 아무 기대도 분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심하게 적어낸 5줄 중에서 무려 3줄이 1등, 2줄이 3등에 동시에 당첨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물론이고 로또를 자주 사던 제 친구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다시 얘기하면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내가 그날 널 안 졸랐으면 이 돈은 없는 거였다. 그래. 너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저는 당첨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마운 친구들에게 일부 금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번호도 없었고 이 5천 원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도리였고 돈 이상의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또 다른 질문은 사주나 점을 본 적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미리 운세를 보고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던가요? 라는 식의 호기심도 많았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년 연초에 사주를 보는 편이셨는데 저에 대해서는 직장 운은 좋고 꾸준히 성장하는 사주다라는 이야기를 늘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돈이 들어온다. 일확천금 같은 문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전운은 평범하고 노력형 인생이라는 식의 해석이 대부분이었죠. 흥미롭게도 당첨되고 나서 어머니가 이번에야말로 사주가 틀렸나 보다 하시며 다시 점집을 찾으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직장 운은 좋고 돈은 모아서 생기는 편이지 횡재수는 약한 사주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는 이젠 농담 삼아 말합니다. 사주도 로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물론 사주나 점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때론 그 어떤 논리나 시스템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당첨 이후 꿈을 해석해주는 분들, 명리학을 통해 복권 운세를 보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연, 타이밍,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기회가 없으면 안 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친구의 말에 따라갔고 우연히 5천 원을 빌렸고 우연히 떠오른 숫자를 적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우연이 겹치면서 기적 같은 결과가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무의식 중에 감이 온 거겠지. 그날 무언가 끌리는 기운이 있었던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직감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아무 생각 없이 넣은 번호였고 그런 번호가 당첨됐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로또 당첨을 운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한 번쯤 던져주는 예상 밖의 가능성, 즉 삶의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오고 누군가에겐 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점이나 꿈에 기대며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로또는 그 여정 중에 운 좋게 만난 보너스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호 선택과 돈 사용 고민. 당첨 소식을 접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그 번호 어떻게 골랐어요? 입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에겐 늘 따라붙는 대표적인 궁금증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에 대해 운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당첨자들의 번호 선택 방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 역시 그 관심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첨 전에는 저도 그런 기사나 인터뷰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꿈에 나온 번호를 적었다더라. 누구는 점집에서 받은 번호로 당첨됐대. 누군가는 패턴 분석으로 당첨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막연하게 혹시 나도 한 번쯤? 이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너무 단순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저 평소 좋아하던 숫자, 제 생일, 기념일, 가족의 생일, 그리고 그날 당시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생각난 숫자들을 조합해 적은 것뿐입니다. 무언가 논리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패턴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느낌대로 적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번호 세 줄을 먼저 적고 나머지 두 줄은 그 번호를 조금씩 변형한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즉흥적으로 작성한 번호가 1등 세 줄, 3등 두 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5줄 다 똑같이 안 했어요? 같은 번호로 5줄 샀으면 당첨금이 몇 배가 됐을 텐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도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도 번호는 보통 3줄에서 5줄 정도만 샀고 같은 번호로 여러 줄을 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독 3줄까지만 같은 번호로 쓰고 나머지 2줄은 살짝 다른 조합으로 변형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같은 번호를 너무 여러 줄 적으면 왠지 낭비 같고 기회가 줄어드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또라는 게 원래 혹시라도를 노리는 행위니까요. 물론 결과를 알고 나서 보니 그냥 5줄 똑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도 잠깐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도 말도 안 되는 확률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5줄 중 3줄이 1등에 당첨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이니까요. 오히려 너무 욕심을 부렸다면 더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순간에 제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바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당장 써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은행 앱에서 그 금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낼 정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지금 이게 현실이 맞나? 계속해서 의심했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당첨 초반에는 돈을 써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큰 돈이 생겼다고 해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소비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백화점에 가는 것도 어색했고 명품 매장 문 앞에서 괜히 주눅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를 내서 하나하나 경험해보니 저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자 치유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쇼핑을 해보고 좋은 옷도 사보고 부모님께도 원하셨던 물건들을 선물하면서 조금씩 돈이라는 것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막 써보고 나니 오히려 다시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써도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민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큰 돈은 때론 칼처럼 날카로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다룰 줄 모르고 휘두르면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첨 이후에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리한 사업은 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에게 필요한 만큼만 미리 나눈다. 주식, 코인, 도박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과 일상은 가능한 한 유지한다. 저는 무엇보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당연히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만두는 것이 더 무서운 선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유일한 커리어이자 사회적 기반이 바로 직장이었고,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루틴이 제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일을 그만두고 놀기만 하다 보면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첨 이후에도 지금까지 조용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돈이 필요해서 억지로 버티는 건 아니지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는 여유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일하는 재미도 느끼고 동료들에게는 종종 식사도 사주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불행이 시작될 수 있기에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서적도 읽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고 무엇보다 너무 큰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도록 항상 여러 조언을 들으려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당첨이라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행운을 지키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했으니까요. 직장 유지와 자산 관리. 로또 당첨 이후 제가 가장 진지하게 고민했던 주제는 단연코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였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자 제 인생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1등 당첨 소식을 들으면 그 정도 돈이면 당연히 회사 그만둬야지,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넘고 그만큼 세후 금액만으로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면 그 말도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상황에 처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설렘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회의와 마감에 쫓기며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상상을 했을 때 정말 짜릿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자격증을 따고 수차례 입사 시험을 보고 겨우 얻은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도 경험한 것도 해온 일도 결국 이 직업 안에서 이뤄졌죠.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탱하던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삶의 루틴이 사라질 때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은 행복하고 자유롭겠지만 그게 과연 오래 갈까요? 주변에서 보면 조기 퇴직하거나 강제 은퇴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살 것 같다 하다가 몇 달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하다,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저처럼 아직 인생에서 해야 할 일도 이룰 꿈도 남아있는 나이라면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장은 당분간 계속 다니자. 하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있게 일하자. 그 결심 하나로부터 제 당첨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월급날만 바라보며 눈치 보거나 스트레스를 꾹 참고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불합리한 일이나 부당한 요구에도 예전보다 훨씬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처음엔 당첨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첨 소식을 숨긴 채 아무 일 없는 척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기분이었고 어떤 순간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은 죄책감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가족 외에는 말 안 하려 했던 마음을 바꾸고 주변 동료들에게 조금씩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지만 다행히 대다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돈 많은 직원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이전처럼 편하게 대해주더군요. 저는 당첨 이후에도 예전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식 자리에서 식사값을 대신 내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동료들에게 커피나 간식을 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베풀고 나누는 일은 제게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니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당첨 이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큰 돈이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보관 방식, 세금 처리, 자산 분산, 부동산 투자 여부, 수익형 자산 운용 등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큰 돈을 어디에 둬야 안전할지 몰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아예 우체국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둘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 5천만 원 이상도 안전하다더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두는 건 결국 물가 상승에 밀려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길이기도 하다는 조언을 듣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당첨금 중 일부는 부모님 집 리모델링과 제 집 마련에 사용했습니다. 약 12억 원 정도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했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 만족도가 높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충분히 유지될 거라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차량도 한 대 구매했습니다. 예전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지만 지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외제차를 구입해 운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동차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의미로 선택한 소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산으로는 약 50억 원을 들여 스타벅스 임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건물 자체의 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현재로선 가장 만족스러운 투자입니다. 이 외의 자금은 여러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일부는 ETF와 안전자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있고 일확천금의 유혹을 멀리하기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도박 등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돈일수록 잃기도 쉽다는 걸 잊지 않으려 스스로를 계속 단속하고 있죠. 현재 저의 월 수입은 대출금 상환 등을 제하고도 월세 수익 월급 포함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제게는 삶의 큰 안정감이 됩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 고정지출로 나가고 남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돈이 돈을 번다는 구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을 완성된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반으로 작게 창업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일상과 자산 관리 위에 쌓여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도 있었지만 그 기적을 기회로 만드는 냉정함과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죠.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매일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과 다짐. 로또 1등에 당첨된 지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레 인생이 뒤바뀌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조금씩 정리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 당첨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눈치 보지 않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여유, 무엇보다도 돈 걱정 없는 삶이라는 것이 주는 편안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예전에는 커피 한 잔 살 때도 가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외식이나 쇼핑을 하면서도 늘 지출 내역을 따지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히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당첨 이후 생긴 고민과 변화들도 존재합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유혹, 감정의 혼란도 함께 따라오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돈이 저를 망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지키고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먼저 실감한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당첨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잘 지내냐? 는 안부를 가장한 말 뒤에는 결국 도와줄 수 있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로또 한 장만 사줘라, 손 한 번만 잡자는 부탁도 했습니다.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무겁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줄 수 없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무작정 퍼주거나 사람을 잃기 싫다는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몇몇 소중한 친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었고, 그 외의 경우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관계는 멀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돈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을 마음껏 챙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늘 일에 치여 사셨고 여유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으셨죠. 제가 당첨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더 이상 돈 걱정 없는 삶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차도 마련해드리고 따뜻하고 밝은 집도 선물해드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돈을 받은 의미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대가 노력해도 못 해낼 일을 내가 한 번에 해냈다. 너는 우리 집의 빛이야. 전생에 거북선이라도 탔나 보다. 장하다 우리 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 때 돈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는 큰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상품 등으로 분산시켰고, 현재는 건물 임대 수익과 직장 월급을 합쳐 월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눈엔 여전히 부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선 지금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라고 느낍니다. 예전처럼 스트레스에 쫓기지도 않고 소비에 목맬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이제는 돈을 통해 하고 싶은 것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물론 수백억 기부를 하는 재벌 회장님들처럼 거대한 선행은 어렵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복지단체, 청소년 교육기관, 위기가정에 소액 기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비극의 유혹을 이겨낸 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도박, 마약, 주식 몰빵, 무리한 사업 투자 등 끝없는 덫들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비극을 절대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나를 잃지 말자.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판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아왔습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비트코인에 올인했다가 무너진 사람,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 심지어 당첨 이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 삶을 포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자산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담도 받고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냐고요? 크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적당한 일과 적당한 여유를 즐기며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거창한 꿈은 없지만 지금의 평화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로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일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의 작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행운을 감사히 품고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돈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자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삶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어도 이렇게 볕 들 날이 온다는 거 믿으십시오. 힘내시고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대박 나십시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로또 1등 당첨자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